한국사 검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당군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을 우리 역사의 유전자를 팍팍 끌어올려줄 한국사 전문 강사 선우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린다면요. 저는 EBS 공무원 강의를 10년째 해왔고요.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16년째 9급, 7급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 자타공인 한국사 전문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검정에 대한 여러분 좀 강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한국사 검정 역시 자 우리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 강의의 첫 출발은 이런 식으로 자 좀 가볍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접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사에 대한 이런 첫 출발을 저는 이 말로 시작하고 싶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라는 말이 있었죠. 즉 검정 역시 자 40회 자 문제를 통해서 향후 있을 41회 또 하나 그 이후에 있을 42회 자 그런 문제를 접근시켜 드릴 수 있는 마무리 강의로 여러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무리면서 또 하나 한국사 검정을 준비하시는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의 또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어떻게 우리 역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시대별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40회 문제 한번 분석하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2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고대사에서 8문제 나왔습니다. 자, 중세 즉 고려예요. 고려에서 7문제 나왔고 조선 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근세사라 부르는데 여기서 6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사회를 또 근대사의 태동기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7문제. 그리고 이제 자 근현대사 파트 자 6번, 7번, 8번이 근현대사 파트인데 특히 6번 근대사의 발전기가 바로 개화기죠. 여기서 7문제.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기 또는 일제강점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6문제. 그리고 현대사에서 7문제 나왔습니다. 즉 한국사 검정은 50문제로서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이제 골고루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바로 선사시대네요.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자, 2문제. 우리 이거를, 자, 당연히 여러분 너무 쉬운 파트고요.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자,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에서, 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자, 구석기, 그 다음에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관련 문제가 일단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자, 선사시대는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즉, 자, 만주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유물이나 유적이 나와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뭐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국가 형성에서는 고조선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철기 단계에 나오는 여러 국가들, 즉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 진안, 변한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늘 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한국사 검정, 중국 고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40회에서는 신석기 관련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물과 유적. 이거는 이제 유물이 나왔네요. 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배는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늘 볼 수 있는 자 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배를 모른다는 전자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것은 경상남도 창녕군 비봉리에서 출토된 어느 시대의 배 보고품입니다. 자, 본래 출토품은 약 8,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 낚싯바늘과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았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이 시대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들은 자 낚시를 했답니다. 낚시바늘과 그물을 짜서 물고기를 잡았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역사에서 시작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데 자 이들은 해안이나 자 강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또 자 이런 물고기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농경과 목축을 일부지만 시작했다. 자 어느 시대입니까? 네, 신석기 시대죠. 그러면 자 신석기 시대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얼른 보기 지문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답은 이미 보이잖아요. 답은 자 3번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우리가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지문이 이제 다른 식으로 바뀐다면
이 지문이 바뀌고, 자,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동기 시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철기 시대 관련 또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또한 구석기 지문이 나왔을 때 또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는 이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지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를 이용한, 자, 깊이가리.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경이죠? 자, 우경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신라 지중학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소를 이용해서 신경법. 즉, 여러분, 깊이가리가 바로 여러분 신경법인데 이거는 고려 때 이루어져요. 어쨌든, 자, 소를 이제 밭가리에 이용했다. 이거는 자, 신라 지중학 때고, 자, 이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은 자, 고려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량전, 명도전 같은 화폐, 이거는 철기시대 중국 돈이었잖아요. 중국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인력, 즉 사람을 이용해서 고인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무거운 돌을 200명, 300명의 남자가 저 언덕 위에 끌어올렸다. 이게 바로 청동기, 자, 사유재산 계급 발생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청동기 시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도구로 자, 주먹, 도끼, 찌개 같은 걸 시작했다. 바로 구석기 모습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러면서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3번에 자, 신석기 빗삼이 토기가 그러면 또한 이 화보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자, 동시에 자, 청동기 고인돌이 화보로 나와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 주먹도끼, 특히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나오는 주먹도끼가 진짜 베스트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자,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 늘 나오는 패턴이다. 자, 선사시대보다 유물과 유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특징인데, 자, 어떤 여러분 유물이 나왔습니다. 자, 귀걸이네요. 이것은 지린성 라오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라오어성인데 성입니다. 오타네요. 자, 라오어성 유적에서 출토된 어느 시대의 황금 귀걸이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금이 많이 산출되고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치장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자, 무슨 장성, 즉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가들이 별도로 주관하는 사출도가 있었다. 자, 키워드 있습니다. 자,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자, 삼국지 일단은 여기 자, 동의전이라는 이 키워드. 자, 특히 초기 국가는 자, 삼국지, 자, 위서 동의전. 이 위서 동의전 사료가 진짜 여러분 잘 나와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사출도라는 거. 아, 이거 뭐예요? 부여죠, 부여. 그래서 부여라는 걸 캐치하시고 부여 관련 특징을 얼른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특징인데, 자, 볼까요? 자, 12월의 연고. 자, 답이 너무 1번에서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자, 1번이었습니다. 자, 연고. 이게 바로 부여 특징이죠. 자, 이제 나머지 보셔야 돼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또 부여가 아닌 다른 게 나와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특징들 볼까요? 민며느리제 이건 어디였어요? 옥저죠. 자,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던 것은 사만이고요. 자, 당군 가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은 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금 8조, 즉 8조 금법 또는 8조법이 있었던 나라는 자, 초기 국가, 바로 우리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은 뭐냐면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나와서 여러분 자,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자, 옥조 동해인지 또는 사만인지 물어보는 사료가 나오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런 특징을 물어보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이렇게 자,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역시 여러분 사출도에서 부여인지 캐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자, 선사시대 관련 문제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선사시대 관련해서 꼭 기억할 거 유물과 유적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 다음에 국가형성 관련 문제가 고조선이나 또는 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 진안, 변환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역시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자, 고대사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자, 선우빈이었습니다.